LA 카운티 보건국은 빠르면 이번 주 목요일부터 대부분의 규제를 상당 부분 해제합니다. 수용 인원과 영업시간 제한을 사실상 해제할 예정입니다. 한인은행권도 코로나 사태 이후 마케팅 전략 마련에 분주한 모습입니다. 조직 개편까지 점검한 은행들이 늘어났습니다. 전국 주택 평균 가격이 지난해보다 20%나 폭등했습니다. 주택 공급 부족 현상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완전한 집단 면역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보건 전문가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30%가 넘는 백신 거부자에 변이 바이러스가 속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 국무장관이 대북 정책의 초점은 외교적인 해법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기회를 잡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올해 경제 성장률이 7%나 될 것이라는 전망이 또 나왔습니다. 뉴욕 연방준비은행 총재의 예상입니다. 관련 소식은 잠시 뒤에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는 6일부터는 LA 카운티 지역의 코로나 규제가 상당 부분 해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카운티 보건국은 방역 기준을 가장 낮은 옐로우 단계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이제는 모든 업종의 영업이 사실상 정상화되는 겁니다. 먼저 이재린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LA 카운티의 일일 사망자는 이틀 연속 단 한 명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팬데믹이 시작된 지난해 3월 이후 처음입니다. 386명이 여전히 병원에 입원해 있지만 전반적인 코로나 환자 수의 감소세는 점점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오는 목요일부터는 규제가 대폭 완화될 전망입니다. LA 카운티 보건국은 확진자가 10만 명당 2명 미만인 수치가 이어지면 이번 주 옐로 티어에 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I feel pretty confident that we should be moving into the yellow tier this week. We'll then move into the yellow tier on Wednesday. We will be prepared to issue a health officer order on Wednesday that will go into effect on Thursday. 가장 큰 변화는 최대 수용 인원이 늘어난다는 겁니다. 식당들의 실내 최대 인원 수는 현재 25%에서 절반으로 늘어나고 놀이공원들도 10% 넘게 더 입장이 가능합니다. 문제는 역시 백신 접종률입니다. 지난주 백신 접종률이 그 전주에 비해 무려 24%나 뚝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보건국은 추가 경제 재개방을 앞두고 있는 만큼 집단 면역을 위해 적극적으로 백신 접종을 받을 것을 거듭 당부했습니다. LA에서 SBS 이재린입니다. 올해 마더스데이 이번 주 일요일인 오는 9일입니다. 코로나 규제가 해제된 후 맞이하는 첫 번째 대목인 셈입니다. 보복 소비 심리를 잡기 위한 업소들의 경쟁도 시작됐습니다. 계속해서 이상민 기자입니다. 코로나 규제가 완화된 이후 첫 번째 맞이하는 마더스데이. 업소들이 반짝 특수를 누리기 위해 경쟁이 치열합니다. 생활용품 소매업소는 마더스데이 보너스 상품을 준비하며 세일에 돌입했습니다. 코로나로 집에 있는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 집에서 유용하게 사용하는 생활용품이 어머니들에게 인기입니다. 최근 경제활동 완화로 쇼핑액도 30% 정도 증가했습니다. 또 마더스데이에 맞춰서 냉장고라든가 밥솥 이런 거가 좀 주 품목으로 좀 나오고 있습니다. 손님들이 많이 오시고 있는데 지금 딴 때에 비해서 처음에 4월 초까지만 해서 그때보다도 한 20%, 30% 이상은 좀 오르는 것 같습니다. 식당도 마더스데이 예약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업주들은 마더스데이 특별 메뉴까지 준비하며 손님 맞을 채비를 끝냈습니다. 종업원도 추가로 투입시킬 예정입니다. 코로나 이전에 2019년도에 비해서 거점도 같거나 조금 더 늘어났다고 볼 수가 있다. 서비스를 좀 더 잘 해드린다든지 서비스 아이템을 하나씩 더 드린다든지. 마더스데이는 소비자들의 소비 욕구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저 언니 그리고 조카들 이제 어머니가 된 사람들하고 같이 모여서 지금 다 같이 모여서 이제 점심을 같이 하려고 그래요. 6일 앞으로 다가온 마더스데이. 업주들의 치열한 마케팅과 맞물려 한인들의 소비 심리는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LA에서 SBS 이삼현입니다. 네, 한인은행권의 움직임도 분주합니다. 코로나 사태가 끝난 이후 마케팅 전략 마련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일부 은행은 조직 개편까지 단행했습니다. 보도에 전용훈 기자입니다.
한인은행권이 포스트 코로나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먼저 최대 한인은행 뱅크 오브 오픈은 이미 지난 1월부터 재개방 이후 영업 전략이 포함된 중장기 경영 계획을 가동했습니다. 앞으로 이제 코비드 이후에 어느 에리아가 앞으로 이제 전망이 좋느냐,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팀을 강화하고 그거에 준비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인력을 채우는 방안들을 저희가 세웠고요. 팬데믹 이후 다양한 산업 분야별 경기 전망에 따라 맞춤형 영업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경제 재개방이 가장 빠른 텍사스주에 우선 집중하는 등 지역별 전략도 차별화시켰습니다. 그 영업 확장에 있어가지고 이제 지역적인 부분, 각 지역마다 각각 그 영업 환경이 틀리고 또 경제 상태도 틀리기 때문에 이쪽 뉴욕, 뉴저지 또 이쪽 캘리포니아 쪽, 그다음에 시애틀 쪽, 시카고, 미드웨스트 쪽하고 이제 텍사스 에리아에 대한 지역적 전략을 저희가 세웠고요. 한미은행은 최근 영업 활성화를 위한 조직 개편까지 단행했습니다. 기업금융을 담당해온 크리스 조 부행장을 전무로 승진시키고 동부 지역 영업을 강화했습니다. 기업 법무 업무를 담당해온 비비안김 법무총괄 부행장도 함께 전무로 승진했습니다. 팬데믹을 이겨내고 경기가 활기를 띨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이를 기회로 삼아 고객들의 기대와 수요에 적극 부응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조직을 정비했습니다. 동부 지역을 분리하고 텍사스 지역은 세분화시켜 영업력을 한층 강화시키겠다는 전략입니다. 그 이스턴 리전과 또 시카고 지역을 맡게 됐는데요. 그쪽 지역을 랜딩 액티비티가 늘어날 걸로 예상을 하고, 그다음에 텍사스도 다른 지역보다 먼저 많이 오픈이 돼 있기 때문에 그쪽에도 적극적으로. 백신 보급과 동시에 급속도로 확산되는 경제 재개방에 맞춰 한인은행들의 발걸음은 더욱 빨라지고 있습니다. LA에서 SBS 전영웅입니다. 네, 올 한해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 지난 80년대 이후 경험해보지 못한 속도가 될 것이라는 예상이 연준에서 나왔습니다. 뉴욕 연방준비은행 존 윌리엄스 총재는 올해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 7%나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연방공개시장위원회의 6.5% 성장 예상치보다 0.5%포인트나 더 높은 수준입니다. 윌리엄스 총재는 정부의 강력한 재정 지원에 금융 여건까지 완화됐고, 여기에 또 백신 접종까지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네, 1년 전보다 미 전역의 평균 주택 가격이 20%나 폭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동산 플랫폼 업체인 레드비는 지난달 전국 평균 주택 가격은 34만 7,500달러로 집계했습니다. 이 같은 수준은 지난 2006년 이후 가장 높은 상승폭입니다. 전문가들은 저금리 정책과 경기 부양책, 그리고 재택근무가 집값 상승을 부채질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주택 부족에 따른 공급 측면에서 가격이 상승한 만큼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와 같은 버블 붕괴는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전문가 그룹은 내다봤습니다. 네, 계속하겠습니다. 뉴욕주도 코로나 방역 봉쇄 조치를 조기에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인원과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오는 19일부터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김종훈 특파원이 보도하겠습니다. 뉴욕입니다. 현재 뉴욕시의 식당은 정원의 50%까지만 손님을 받을 수 있습니다. 브로드웨이의 뮤지컬 극장들 역시 이런 인원 제한 조치 때문에 1년 넘게 휴업 중입니다. 하지만 쿠오모 뉴욕 주지사는 19일부터 이런 인원 제한 규정을 폐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Wednesday, May 19th, most capacity restrictions will end across the tri-state area. They may make their own economic decision as to when they need to reopen. 정상화 조치는 인접한 뉴저지와 코네티컷주도 동시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되면 식당은 정원의 75%까지, 체육관은 정원의 50%까지 손님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밤 11시로 제한된 영업시간도 새벽 4시까지로 늘어나게 되고, 새벽 2시까지 단축 운행 중인 뉴욕시 지하철 역시 24시간 운행하게 됩니다. 뉴욕시는 당초 7월 1일부터 이런 정상화 조치를 시행하려 했지만 백신 접종자가 크게 늘면서 코로나 상황이 급속도로 개선됨에 따라 한 달 반가량 일정을 앞당긴 겁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미국인 5명 중 2명꼴로 2차례 백신 접종을 모두 끝마쳤다고 밝혔을 정도로 백신을 맞은 사람이 크게 늘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백신 접종이 늘어나고 있어도 여전히 미국인 30%가 백신을 맞지 않겠다고 밝히고 있고 변이 바이러스 역시 늘어나고 있어 당초 예상했던 집단 면역은 힘들 거란 전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뉴욕에서 SBS 김종원입니다. 네, 완전한 집단 면역. 사실상 어렵다는 것이 보건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예상입니다. 백신 거부자가 30%나 됩니다. 또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가 계속 출현하는 것이 이러한 분석의 원인입니다. 전영훈 기자입니다. 코로나19에 대한 집단 면역 달성은 가망이 없을 것이다. 최근 다수의 보건 전문가들이 코로나19 집단 면역 달성에 대해 회의적인 전망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백신이 나오면 집단 면역을 달성할 것이라는 코로나19 초기 상황과는 달리 입장이 변화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만 앞으로 몇 년 동안 코로나19가 관리 가능한 위협으로 바뀔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전문가들의 입장 변화는 변이 바이러스와 백신 거부감이 주요 원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유행하는 전염성이 강한 변이 바이러스로 집단 면역 기준선은 80%까지 높아졌습니다. 더구나 미국인의 30%가 아직도 백신 접종을 꺼리고 있다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집단 면역 달성이 어려운 만큼 입원율과 사망률을 낮게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LA에서 SBS 전영웅입니다. 네, 미국이 백신을 싹쓸이하고 있다. 백신의 지적재산권을 면제해야 된다. 이런 국제사회의 요구가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백악관은 세계무역기구와 백신 공급 확대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김수영 특파원이 전하겠습니다. 워싱턴입니다. 백악관 론 클레인 비서실장이 이번 주부터 세계무역기구와 코로나 백신 공급 확대 방안을 논의한다고 밝혔습니다. Our U.S. Trade Representative Catherine Tai is going to the WTO next week to start talks on how we can get this vaccine more widely distributed, more widely licensed.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는 백신 업체 대표들을 잇따라 만나 지식재산권 면제에 대한 의견을 듣고 조만간 입장을 정리해 바이든 대통령에게 건의할 예정입니다. 무소속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과 엘리자베스 워런을 비롯한 민주당 상원의원 9명은 백신의 지식재산권을 일시 면제해야 한다며 바이든 대통령에게 공개 편지를 보내 압박했습니다. I am sending a letter to waive vaccine-related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t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so that we can rapidly expand supplies of vaccines. 제약업체들은 천문학적인 미국 정부의 예산이 투입된 코로나 백신의 지식재산권을 면제하면 그 노하우를 경쟁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가로챌 것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또 안전한 복제 백신을 만들기가 쉽지 않다는 반론도 있습니다. 전 세계적인 코로나 백신 부족 상황 속에서 바이든 정부가 백신 공급을 늘릴 대안을 내놔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SBS 김수영입니다. 아침 시간 횡단보도를 건너던 한인 어르신이 뺑소니 사고를 당해 중대에 빠졌습니다. LA 하닝타운 북쪽인 버몬트와 렉싱턴 교차로입니다. 경찰은 목격자 제보에 보상금까지 내걸었습니다. 이재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검은 옷을 입은 한 남성이 신호가 바뀐 것을 확인하고는 횡단보도를 건너갑니다. 그 순간 검은색 차량 한 대가 다가오더니 그대로 보행자를 향해 돌진합니다. 반대편에서 건너오던 보행자는 놀라 뒷걸음질 칩니다. 지난 금요일 아침 7시 30분쯤 LA 하닝타운 북쪽 렉싱턴과 버몬트 길에서 발생한 뺑소니 사고 영상입니다. 피해자는 78살의 한인 남성으로 확인됐습니다. 근처 병원에서 걸어오다가 뺑소니 사고를 당했습니다. 피해자는 중상을 입었지만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뺑소니 차량을 공개 수배했습니다. 2015년에서 2020년형 사이에 검은색 마츠다 CS7 차량으로 추정됩니다. 경찰은 $25,000의 포상금도 내걸고 목격자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했습니다. LA에서 SBS 이재린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의 대북 정책은 외교적인 해법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미 국무장관이 밝혔습니다. 북한의 말과 행동에 달려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김수영 특파원입니다. 영국에서 열리고 있는 주요 7개국 G7 외교개발 장관회의에 참석한 블링컨 국무장관은 미국의 대북 정책이 외교적인 해법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I hope that North Korea will take the opportunity to engage diplomatically and to see if there are ways to complete the 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그러면서 북한의 말과 행동을 주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So we'll look to see not only what North Korea says, but what it actually does in the coming days and months. Up to North Korea to decide whether it wants to engage or not on that basis. 북한을 크게 자극하지 않는 선에서 도발 가능성에 대해 사전 경고를 하고 외교적인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한 겁니다. 미국이 대북 정책 검토를 끝냈다고 발표하자 북한은 미국에 대해 매우 심각한 상황에 직면할 것이라며 도발 가능성까지 열어둔 바 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대북 정책 검토에 한국, 일본 등 동맹과 실질적인 협의 과정을 거쳤다며 앞으로도 긴밀히 조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블링컨 국무장관은 정의용 외교부 장관과 양자 회담을 통해 대북 정책 검토 결과를 공유하고 오는 21일 백악관에서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 의제를 사전 점검했습니다. 워싱턴에서 SBS 김수영입니다. 네, 북한과 중국의 교역이 조만간에 재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단동 지역의 세관 하역장에는 북한으로 갈 예정인 화물 열차의 이동이 포착됐습니다. 김재성 특파원이 단동 현지에서 취재했습니다. 북중 접경도시 단둥의 세관이 관리하는 하역장입니다. 한글로 서포 단동이라고 쓰여있는 화물열차에 기관차가 접근하더니 연결 작업을 진행합니다. 기관차와 연결 작업을 마친 화물열차가 지금 이곳 단둥세관 하역장을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서포는 평양 외곽에 있는 기차역으로 북중 교역이 재개되면 이 열차가 가장 먼저 북한에 들어갈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주민들은 열차에 물자를 싣는 장면을 목격했다고 말합니다. 3-4天前吧，朝鲜的货物在那儿装的那个货，不是吃的，而是工业用品。 단둥과 북한 신의주를 연결하는 철교 끝에서는 방역복을 입은 북한 사람들이 화물칸에서 무언가를 내리는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단둥에 머물고 있는 북한 주민들은 기대감을 내비쳤습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 국경이 봉쇄되고 항공편마저 막히면서 이들은 1년 넘게 귀국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 오신 지 얼마 되셨어요? 못 들어간 지 이제 딱 했습니다. 맞게 물었어요. 빨리 대통령이 좋네요. 왜 물론이죠. 대통령이 들어가요. 코로나 확산 우려에도 북한이 교역 재개를 서두르는 건 극심한 물품 수급난 때문이지만 오는 21일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중국과 공조를 강화하려는 의도도 담긴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이 미국의 심각한 상황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한 데 대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적대가 아닌 해결을 목표로 한다고 반박하는 등 네 나라 간 수싸움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단둥에서 SBS 김지성입니다. 네, 인도에 거주하는 한국인들의 귀국 러시가 시작됐습니다. 우선 172명이 탑승한 여객기는 오늘 인천공항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김학기 기자입니다. 오늘 새벽 인도 남부 첸나이 국제공항에서 우리 교민 172명을 태운 특별 항공편이 이륙했습니다. 기업 주재원과 유학생 등을 태운 항공편은 오늘 오전 11시 45분쯤 인천공항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현재 인도에서는 연일 40만 명 안팎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코로나19 확산이 통제 불능 상태로 치닫고 있습니다. 인도에 체류 중인 우리 교민은 만여 명. 코로나 상황이 심각해지면서 귀국을 희망하는 사람들이 늘어났고 이번 달에만 기존 계획의 2배인 12편의 인도 한국 간 부정기 항공편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오늘 첸나이에서 출발한 전세기에 이어 오는 7일에는 인도 벵갈루루 공항에서 교민 211명을 태운 항공편이 한국으로 돌아올 예정입니다. 인도에서 귀국하는 교민들은 진단검사를 받고 음성이 확인되더라도 7일 동안 시설에서 격리 생활을 해야 합니다. 또 시설 퇴소 전 한 차례 더 진단검사를 받고
자가격리 해제 전인 입국 13일 차에도 보건소에서 또다시 진단검사를 받도록 방역 지침이 강화됐습니다. SBS 김학규입니다. 일본에서 하루 발생하는 코로나 확진자 수가 6천 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스가 총리에 대한 강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유승재 특파원이 전하겠습니다. 일본 수도권의 유명 관광지인 가나가와현 에노시마. 섬을 오가는 다리가 관광객들과 차량으로 가득합니다. 일본 정부가 연휴 기간인 모레까지 불필요한 외출 자제를 호소했지만 지난 주말 도쿄와 오사카 등 대도시 유동 인구는 지난해 첫 긴급사태 때보다 2배 이상 늘었습니다. 어제 일본 전역의 코로나 신규 확진자는 5,900명, 도쿄에선 오늘 700명 넘게 확진돼 월요일로는 지난 1월 이후 가장 많았습니다. 다음 주 긴급사태를 해제한다는 게 일본 정부의 계획이었지만 이대로라면 불투명합니다. どういうのが、達成すれば解除されるのかっていうのがちょっと明らかでなかったので、あんまり変わらないんじゃないかなと思ってます。 긴급사태가 연장될 경우 올림픽 분위기를 띄우기도 어려운 상황.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가 자국 대표 선수들에게 먼저 백신을 맞힐 것인지를 두고 부정적인 견해를 밝힌 가운데 국제올림픽위원회도 외국 국가대표 선수 10,000명 가운데 60% 정도만 백신을 접종받은 뒤 올림픽에 참가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마이니치 신문은 상황이 이런데도 스가 정권의 누구도 올림픽 취소를 언급하지 않는 건 어떻게든 개최를 강행해 가을 총선 승리로 이어가려는 정치적 목적 때문이라고 질타했습니다. 도쿄에서 SBS 유성재입니다. 이제 모든 게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때 그 자리는 분명 아닐 겁니다. 하지만 일상 속에서 맞이하는 삶의 모습들은 하나하나 다시 시작됐습니다. 가족이, 친구가, 그리고 그런 분들이 새롭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의 경고는 한 번만으로도 충분할 겁니다. 풀잎이슬도 무거우면 떨어진다고 했습니다. 소박하고 겸손하게 순간순간 최선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이 말씀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